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재발견, 저번 시간 알려드린 책인데 여기서 또 한 구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부정적 영향, 감사의 적, 감사하면 모든 게 다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 이면에서도 좀 좋지 않은, 또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감사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무언가 받는다고 항상 고마움을 느끼는 건 아니다.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빚진 마음이 들 때도 있다. 우리가 받은 것에 은밀한 가격표나 채무증서가 따라온다고 느낄 때 이런 마음이 든다. 당신의 근면성을 추켜 세우는 상사나 가구 운반을 도와주는 친구를 생각해보자. 어떤 식으로든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가? 상사는 칭찬에 대한 보답으로 야근을 기대할지도 모른다. 친구는 소파 운반을 도왔던 일을 꺼내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지도 모른다. 감사와 부채의식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부채의식을 지닌 사람은 보답에 대한 염려로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꼈고, 주는 자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미래에 그들을 돕겠다는 의지가 줄어들었다. 나눔의 결과물은 감사일까, 부채의식일까, 혹은 둘의 조합일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연구자에 따르면 감사와 부채의식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 선물의 크기, 주는 자에 대한 인식, 주는 자가 자비로운 사람인지 또는 대가를 기대하는 사람인지 등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반적으로 받는 자가 주는 자와 정서적으로 가깝거나 주는 자가 넉넉하게 베풀며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선물은 감사와 연관된 긍정적 정서를 초래했다. 또한 성향적 부채의식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서머 앨런이 여자와 남자 중 누가 더 감사를 잘할까에서 설명했듯 의외의 선물을 받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부채의식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여기에는 남자라면 자수성가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관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성공을 타인의 공으로 돌리기가 꺼려진다면 평소 감사를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여성은 남편에게 뭔가 좋은 걸 해줘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자주 불평을 한다. 키라 뉴먼이 설명했듯이 부채의식에는 문화적 요인도 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선물을 받을 때 감사와 부채의식을 복합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동아시아의 문화가 그만큼 상호성에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문화권에서조차 부채의식보다는 감사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더 강력한 동기 유발자임을 밝힌 연구도 있다. 부채의식 없이 남에게 감사하고 싶은가? 남에게 부채의식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뭔가를 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음 4단계를 밟아보길 권한다. 첫 번째, 타인을 주목하면 감사가 따라온다. 행복 추구처럼 감사 실천도 타인과 당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최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제대로 경험하기 어렵다. 필립 와킨스는 감사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한 일에 초점을 맞추며 타인에게 집중하는 정서라고 말한다. 타인에게 초점을 맞출 때 자연스럽게 진정한 감사가 따라온다. 부채의식도 마찬가지다. 한 조사에서 연구진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도움이나 선물을 받을 때 감사보다 부채의식을 더 크게 느꼈다. 또 관계에서 안정과 안정성 추구에 몰두할수록 관계 가꾸기라는 목표에 집중하는 참가자보다 감사는 훨씬 적게 부채의식은 훨씬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의 문제점은 행복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행복의 수단으로서만 감사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라고 와킨스는 말한다. 감사 자체를 그저 행복의 수단으로만 접근하면 역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100% 확신이 서지 않아도 감사를 실천하라. 왜 감사를 느끼지 못할 때도 감사를 실천해야 할까? 의도적 감사 실천이 감사 체질을 타고난 사람뿐만 아니라 감사 실천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나 나르시시스트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참가자들이 대부분 학점을 따기 위해 응한 학생들이었음에도 효과가 있었다. 라고 와킨스는 말한다. 흔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어떤 정형화된 방식으로 감사를 실천하라고 독려해야 할까? 답은 그렇다이다. 하지만 단서가 붙는다.
와킨스는 자녀들이 내 말을 따르라라고 강요하는 부모보다 솔선수범하는 부모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한다. 부모는 그리 어렵지 않게 자녀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독려할 수 있고 이것이 더 긍정적 정서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아이와 마주 앉아 타인의 배려나 희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라. 자녀를 방임하기보다는 이런 자극을 줄수록 더 감사하는 사람으로 자랄 것이다. 그럼에도 강요는 피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명씩 돌아가며 감사 실천을 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라고 가볍게 초청하는 편이 낫다. 여타 긍정적 정서처럼 감사 역시 전염성이 강하다. 일단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면 자녀들도 어떤 식으로든 동참할 것이다. 조건을 달지 말고 값 없이 주라. 주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주어야 상대가 자신에게 빚진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누군가를 돕거나 그에게 선물을 줄 때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바란다고 상대가 생각하거나 그들이 의무감을 느끼길 원하는 분위기를 감지하면 그들이 느끼는 감사는 급감한다. 아울러 그들이 당신에게 되갚거나 사회에 환원할 가능성 역시 급감한다. 다행히 선물의 값어치는 감사를 불러일으키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다. 관건은 상대의 취향과 필요를 고려하는 사려 깊은 자세다. 게다가 넉넉한 마음으로 값없이 주면 행복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즐거움을 비롯한 여러 보상이 따라온다. 와킨스는 연구는 대가를 기대하고 주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상이 아니라 주는 것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주고받는 기쁨에 마음을 열라. 감사는 줄 때나 받을 때나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이다. 자연 산책, 친한 친구와 대화하기, 음악 감상 등 삶에서 긍정적 정서를 함양하면 감사는 더욱 커지고 부채의식은 줄어든다. 이에 관한 연구가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긍정적 정서를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감사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가 있다.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하면 선물뿐 아니라 선물 제공자에게도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마음 챙김과 감사는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감을 증진한다. 그래서 종종 마음 챙김과 감사를 한 묶음으로 장려하는지도 모르겠다. 와킨스는 선물을 줄 때도 더 의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우리는 선물하기와 주기도 선택이라는 사실을 놓칠 때가 많다.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주기보다는 상대에 관해 생각하며 주는 기쁨의 마음을 열어보자. 주기의 핵심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는 행위 자체를 즐기라는 것이다 라고 와킨스는 말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의 어떤 최대적, 감사의 부정적 영향은 받는 사람이 부채의식, 즉 빚이라고 느끼게 되면은 감사의 효과가 반감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채의식, 즉 이제 받는 사람이 빚으로 받아들여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려면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주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어떤 기대보다는 내가 주면서 타인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계, 그냥 관계, 타인에게 초점을 좀 맞추고요. 그 다음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감사를 습관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조건 없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조건 없이 나누는 기쁨의 마음을 열어본다면은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는 입장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감사를 느낄 수 있다. 부정적 영향이 부채의식, 빚이라고 느껴지지 않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감사 그 자체로 감사하시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